반갑습니다. 수명 연장 연구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폭삭 늙은 것 같지? 이 단순히 잠을 못 자서 혹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점심 식사의 순서가 당신의 얼굴을 그리고 당신의 장기를 실시간으로 녹슬게 만들었을 확률이 99%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을 먹느냐가 건강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몸에 좋은 샐러드, 현미밥, 닭 가슴살을 챙겨 먹으면 노화가 늦춰질 거라 생각하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버드 의대를 포함한 최신 영노화 학계는 이제 무엇보다 어느 순서로 먹느냐가 수명 연장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칼로리,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세포가 재생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포가 설탕에 절여져 파괴됩니다. 그 차이는 단 5분의 식사 순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당화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를 세포가 설탕에 타버리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에 넘쳐나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해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이 독소는 마치 녹슨 모처럼 우리 몸 구석구석을 긁어놓습니다.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해 주름을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히며 뇌세포를 공격해 치매를 앞당깁니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식탁 위에서 저지른 데이터의 오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밥이나 빵, 과일을 식사 첫머리에 입에 넣는 순간 혈당은 미친 듯이 솟구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슐린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가속 노화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전 세계 0.1% 바이오 해커들이 실천하는 생물학적 방어막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거창한 약물이나 값비싼 시술이 필요 없습니다. 식사할 때 젓가락이 가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 프로토콜을 제대로 지키면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고 인슐린 분비량은 48%까지 감소시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명 연장 연구소의 1급 기밀, 세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3단계 식사 순서를 공개합니다. 먼저 당신의 혈관 속에 식이섬유, 그물망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시작하죠. 이 첫 단계를 놓치면 뒤에 무엇을 먹든 당신의 세포는 설탕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수많은 음식 중 당신의 수명을 연장할 첫 번째 주인공을 고를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무조건 식이섬유입니다. 하지만 왜 식이섬유여야 할까요? 단순히 배를 채워서 밥을 적게 먹게 하려는 낮은 수준의 조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밀한 생물학적 방어막 설계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채소를 한 입 씹어 삼키는 순간 당신의 소장에서는 놀라운 공사가 시작됩니다. 식이섬유는 인간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고분자 물질입니다. 이 녀석들이 소장벽에 도착하면 마치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형태를 띠며 자리를 잡습니다. 이 그물망은 뒤이어 들어올 탄수화물, 즉 설탕 분자들이 혈액으로 곧장 침투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한 그룹과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한 그룹의 혈당 곡선을 비교하면 식이섬유 그룹의 포도당 흡수 속도는 무려 30% 이상 느려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혈당이 천천히 오른다는 것은 췌장이 인슐린을 비상적으로 쏟아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슐린이 평온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의 염증 수치는 낮아지고 세포의 노화 시계는 일시 정지됩니다.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방어막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의 풍부한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의 통과 시간을 조절하고 해조류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포도당을 붙잡아 둡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당신의 소장은 그 어떤 설탕 폭탄도 견뎌낼 수 있는 방탄소장으로 거듭납니다. 여기서 0.1% 바이오 해커들만 아는 핵심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븐의 법칙입니다. 채소를 먹자마자 바로 밥을 떠넣지 마세요. 식이섬유가 소장벽에 충분히 도포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소를 천천히 씹으며 최소 5분의 여유를 두십시오. 이 5분 동안 당신의 몸 안에서는 영노화를 위한 완벽한 방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5분을 기다린 후 먹는 탄수화물은 더 이상 독이 아니라 단순한 에너지원이 될 뿐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는 나물이 최고의 영노화 도구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설탕이나 물엿으로 버무린 나물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가볍게 드레싱한 신선한 채소 혹은 살짝 데친 나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채소는 맛없다는 편견을 버리세요. 이것은 맛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세포 나이를 결정하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식이섬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물망을 깔았다면 이제는 그 위를 더 단단하게 코팅할 차례입니다. 식이섬유가 필터라면 다음 단계인 이것은 포도당의 흡수를 한 번 더 지연시키는 화학적 중화제 역할을 합니다. 앞선 단계에서 우리는 식이섬유라는 촘촘한 그물망을 소장에 설치했습니다. 이제 그 위를 더 단단하게 코팅하고 소화 속도를 한 번 더 늦출 차례입니다. 수명 연장 프로토콜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단백질과 지방입니다. 많은 분이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지방을 멀리하지만 영노화의 관점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섭취하는 지방은 그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수명 연장 도구가 됩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두 번째 순서인 결정적인 이유는 위 배출 지연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 위장은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오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위장은 십이지장으로 음식물을 내보내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춥니다. 이미 소장에 깔린 식이섬유 그물망 위로 단백질과 지방이 끈적한 유화액 상태로 덮이면서 탄수화물이 통과할 틈을 더욱 좁히는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호르몬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GLP-1입니다. 최근 전 세계 부유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비만 치료제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호르몬을 모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비싼 약을 맞지 않고도 식사 순서만으로 이 호르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소장에 닿는 순간 장세포는 GLP-1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뇌에 이제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보내 과식을 막고 췌장에는 곧 당분이 들어올 테니 인슐린을 미리 준비하라고 예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명 연장 연구소가 지향하는 생물학적 선제 방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과 지방이 좋을까요? 연구소의 추천은 명확합니다. 단백질로는 생선, 두부, 달걀 혹은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은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와 같은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최우선입니다. 고기 요리를 드신다면 기름을 걷어내기보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신 후 고기를 즐기십시오. 고기의 지방이 식이섬유와 섞여 당신의 혈당 곡선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영노화의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활력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력의 근원은 근육에 있습니다. 식사 초반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근육 합성을 자극하는 엠토르 경로를 적절히 활성화합니다. 탄수화물보다 먼저 들어온 아미노산은 혈액 속에서 대기하다가 나중에 들어올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 근육 세포 속으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즉, 같은 고기를 먹어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을 때 근육으로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튀김 형태의 단백질은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서 튀겨진 음식은 그 자체로 최종 당화 산물 덩어리입니다. 아무리 순서를 지켜도 독소를 직접 들이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찌거나 삶거나 가볍게 구운 상태의 단백질과 지방을 선택하십시오. 조리법이 바뀌면 당신의 기대 수명도 바뀝니다. 자, 이제 완벽한 방어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식이섬유로 그물을 쳤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코팅까지 마쳤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이 두려워하면서도 갈망하는 최종 보스, 탄수화물을 만날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하얀 쌀밥, 갓 구운 빵, 혹은 달콤한 과일이 드디어 입안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전 단계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 탄수화물들은 더 이상 당신의 혈관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아닙니다. 방어막이 형성된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장에 도착한 포도당 분자들은 식이섬유 그물에 걸리고 지방 코팅에 미끄러지며 흡수 속도가 극적으로 지연됩니다. 혈당 수치는 가파른 수직 상승 대신 완만하고 낮은 언덕 형태를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노화의 핵심인 혈당 평탄화입니다. 인슐린은 비명을 지르며 쏟아져 나오는 대신 우아하고 차분하게 분비되어 필요한 만큼만 에너지를 세포로 전달합니다. 여기서 연구소장만 아는 강력한 데이터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얀 쌀밥을 포기할 수 없다면 저항성 전분의 원리를 이용하세요. 갓 지은 뜨거운 밥보다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차갑게 식힌 뒤 다시 데운 밥은 전분 구조가 변해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집니다. 이 전분은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혈당 상승을 절반 가까이 줄여줍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도 온도 하나로 당신의 수명 시계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데이터 기반 바이오 해킹의 묘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절대적 금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순서를 지킨다 해도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는 예외입니다. 액체 상태의 설탕은 식이섬유, 그물망을 순식간에 통과의 간으로 직행합니다. 식사 도중 콜라나 주스를 마시는 행위는 당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방어 요새에 스스로 구멍을 뚫는 것과 같습니다. 탄수화물은 반드시 씹어서 삼키는 고체 형태로 드십시오. 씹는 행위 자체가 침 속의 소화효소와 섞여 당화 반응을 억제하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될 때 우리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과도한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에 과부하를 걸고 이 과정에서 대량의 활성산소가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바로 DNA를 파괴하고 우리를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는 습관은 단순히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세포 단위에서 폭발을 막고 미토콘드리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지적인 수명 연장 전략입니다. 많은 다이어트와 건강법이 실패하는 이유는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명 연장 연구소의 프로토콜은 순서를 제한할 뿐 즐거움을 뺏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먹는 밥 한 숟가락은 심리적 포만감을 주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줍니다. 지혜로운 식사 순서는 육체의 혈당과 정신의 만족도를 동시에 잡는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줍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로 이어지는 완벽한 3단계 방어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났다고 해서 연구소의 프로토콜이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이 위장을 지나 소장에 머무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 당신의 몸 안에서는 섭취한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둔 마지막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이 젊음의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노화의 독소로 남을지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마치면 혈액 속에는 포도당 수치가 정점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소비하는 곳은 바로 근육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의 가벼운 움직임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직접 빨아들이게 만듭니다. 이를 포도당 수송체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10분간 걷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의 꼭지점을 깎아내고 노화 독소인 최종 당화 산물의 생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식후에 밀려오는 식곤증 때문에 소파에 눕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소의 데이터는 경고합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행위는 소화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여 미토콘드리아의 과부하를 겁니다. 잠시의 달콤한 휴식이 당신의 세포에게는 가혹한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옛말은 과학적으로 보면 먹고 바로 누우면 빠르게 늙는다는 말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15분만이라도 서 있거나 움직이십시오. 그 15분이 당신의 수명을 15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식사 순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설계하는 바이오 해킹의 첫걸음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과정일 뿐입니다. 수명 연장 연구소가 제시하는 이 프로토콜은 전 세계 0.1%의 석학들이 증명하고 수만 개의 임상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첫째, 식탁 위에 채소를 가장 먼저 집으십시오. 둘째, 오븐에 간격을 두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소장을 코팅하십시오. 셋째,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가급적 차갑게 식힌 상태로 즐기십시오. 마지막으로 식후 30분, 당신의 근육을 깨워 혈당을 청소하십시오. 이 단순한 루틴이 반복될 때 당신의 피부는 탄력을 되찾고 당신의 뇌는 맑아지며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음의 탄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늙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우리가 관리하는 만큼 응답합니다. 수명 연장 연구소는 앞으로도 하버드에서 실리콘밸리까지 전 세계의 최신 과학 데이터를 분석하여 당신의 수명을 연장할 가장 지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두 번째 청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는 동안 세포가 재생되는 시간, 7시간의 영노화 수면 프로토콜을 다룰 예정입니다. 당신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연구소의 다음 리포트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명 연장 연구소였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